어느 날 밤,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에 나는 흉가 체험기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클릭하자마자 섬뜩한 사진과 함께 제발 이 글을 읽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경고문을 무시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한 흉가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 흉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그들은 친구 중 한 명의 제안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밤 11시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카메라를 쥔 채 그들은 흉가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낡은 벽지와 먼지가 쌓인 가구들, 부서진 창문이 전부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처음에는 장난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그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2층에 올라서자 그들은 누군가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소름이 돋은 그들은 얼른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다. 갑자기 카메라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찍힌 사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형체가 보였다. 어린아이처럼 보였으나 그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 같았다. 그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켜져 있던 손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지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불이 나게 계단을 내려와 대문을 향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일어서서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밖으로 탈출하자마자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때 넘어졌던 친구의 발목에 이상한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선명한 자국이었다. 겁에 질린 그들은 다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은 이해할 수 없는 신호음과 함께 저절로 켜지곤 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매일 밤 꿈속에서 흉가의 어린아이를 다시 마주친 것이라고 했다. 며칠 후 그 친구는 피부에 생긴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저 피부가 계속해서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만 내릴 뿐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폐해진 그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숙 생활을 해야 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어떤 흉가에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글쓴이는 이 모든 것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며 흉가에 갔던 그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한다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마치 저주와도 같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난생 처음 그곳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게 된 지영은 긴장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작은 민박집에 들어섰다.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주말을 맞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자 찾아온 곳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그녀에게 끓인 감자탕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다. 여긴 정말 조용하고 안전하답니다. 다만 밤에는 아무리 밖이 시원해도 창문은 꼭 잠그고 주무세요. 주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자탕을 맛있게 먹은 지영은 가벼운 산책을 마친 후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초승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산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에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그때쯤 어디선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려니 생각했던 지영은 점점 더 뚜렷해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 울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들려왔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무서움을 떨쳐내고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 소리는 분명히 가까워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확인하던 지영은 경악했다. 분명 잠그고 잤던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서둘러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린 후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운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어느새 주변이 다시 고요해진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방 안에서 조용히 걷는 듯한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도 눈을 질끈 감았다. 침대 아래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이불 끝자락이 살짝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니? 부드러운 하지만 차가운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지영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둥근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지영은 꼼짝할 수 없었다. 날이 밝자 민박집 주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으나 주인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긴 과거에 작은 소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며 울곤 했었죠. 오늘 밤엔 모든 창문을 확실히 잠그고 이 침실 대신
거실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네요. 그날 밤 지영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창문을 꼭 잠그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날이 밝으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지만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이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안 된다는, 혹은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교훈을 주곤 했다.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스릴을 느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두려움을 남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밤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흔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공포 썰을 발견했다. 제목은 사라진 고향 친구의 비밀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클릭했고 그 긴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던 김철수라는 사람이었다. 철수는 초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였던 민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수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지만 어느 날 철수의 고향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실종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철수는 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큰 변화였지만 민수의 행방불명 사건은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민수였다. 하지만 민수는 철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듯 보였다. 철수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며 애써 넘기려고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너 민수 아냐? 적잖이 황당해하던 그 학생은 아니요. 전 그런 이름을 가진 적 없어요. 라며 곤란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학교 뒤편의 작은 공원에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이런 결말이 될 줄 몰랐어. 철수는 불현듯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민수의 손목에 있는 검은 팔찌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바로 실종 당시 민수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였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철수는 민수에게 다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야. 내가 알던 민수는 이 세계의 시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 거야. 그리고 난 그의 기억을 조금 가지고 있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철수는 그의 눈에서 묘한 진실성을 느꼈다. 민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널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이곳에 온 지 오래돼서 이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널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것이 잊혀지겠지. 그러고는 민수는 이내 자취를 감췄다. 철수는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그 이상한 민수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매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철수는 대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그 여름날의 신비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썰을 찾아 헤매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세계의 존재를 만났다는 다양한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다. 철수는 그때마다 민수를 생각하며 그가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바랐다. 언제인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희망을 품으면서 네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주민들에게 귀신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지만 매일 밤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집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집 주변의 어두운 산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그 집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심을 즐기는 친구들로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캠핑 장비와 녹음 장비를 챙겨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집 안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벽은 얼룩지고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으스스한 것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알록달록한 랜턴을 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해볼까? 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갔고 벽에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저기 봐 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어린아이의 손바닥 크기의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가두려는 듯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문을 힘껏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잡음인 줄 알았지만 점점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 반복되는 소곤거림에 패닉 상태에 빠진 친구들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내어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산길은 마치 그들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소리에 이끌려 나아갔고 그곳은 작은 언덕의 정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여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는 한 손에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아이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땅에서 어둠이 피어오르는 듯했고 그들의 발밑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여기는 집이 아니라 산속 어딘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방문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가끔씩 그 집에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에서 들려오는 여기서 나가라는 속삭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집터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어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